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지식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도 모르게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생활 습관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쁜 것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비워내셨다면 이제 그 자리를 건강함으로 가득 채워 넣을 차례겠지요. 놀랍게도 그 첫 번째 비결은 아주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닌 우리가 매일 하는 목욕과 위생 관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릴 이곳의 청결 상태가 우리 몸의 심장과 뇌, 그리고 당뇨병까지 좌우하는 전신 건강이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정의학과 이로운 원장님과 함께 왜 의사들이 이곳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발 관리와 목욕법이 장수와 어떤 과학적 관련이 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지식생활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서로는 이만 줄이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정답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심장과 뇌의 건강까지 좌우하는 그 중요한 곳은 바로 우리의 입, 즉 구강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에게 겨우 입안이라고? 나는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네 하시며 조금은 시시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입안을 그저 음식을 씹고 맛을 느끼는 곳으로만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생각을 완전히,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바꾸셔야만 합니다. 구강은 단순히 소화기관의 첫 번째 관문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 수많은 전신질환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잇몸병, 즉 의학적으로 치주질환이라고 부르는 병에 있습니다. 건강한 잇몸은 마치 튼튼한 성벽처럼 치아의 뿌리를 단단하게 감싸고 보호하며 외부의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뒤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 덩어리가 결합된 치태라는 끈적끈적한 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치태가 바로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이 세균 덩어리가 잇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들과 싸우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잇몸이 붓고 붉게 변하고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치열한 전투의 신호입니다. 이렇게 한번 염증으로 인해 성벽이 무너진 잇몸은 수억 마리의 세균과 이들이 뿜어내는 강력한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속으로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야말로 활짝 열린 고속도로가 되어버립니다. 잇몸의 작은 상처와 염증 부위는 세균들에게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프리패스 입장권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혈관 속으로 침투한 잇몸 세균들은 혈액의 흐름을 타고 불과 1분도 채 안 되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생명활동의 중심인 심장으로 가는 혈관, 우리 몸의 총사령부인 뇌로 가는 혈관, 혈당을 조절하는 췌장으로 가는 길목까지 이 무법자들의 침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균들이 그저 혈관을 떠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 벽에 직접 달라붙어 그곳에 새로운 염증의 씨앗을 뿌린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이 새로운 침입자들과 싸우기 위해 또다시 염증 물질을 계속해서 뿜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쑤시고 아픈 만성 염증의 주범이 됩니다. 입안의 작은 불씨가 온몸에 기름을 붓고 다니며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번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합니다. 첫째로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혈관 벽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반복되면 우리 피는 끈적끈적해지고 혈액 속을 떠다니던 나쁜 기름 찌꺼기들이 상처 부위에 쉽게 달라붙어 동맥경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됩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것이죠.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내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최대 34%나 높았습니다. 입속 세균 관리가 곧 내 심장과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당뇨병과의 관계는 더욱 무섭고 끈질깁니다. 잇몸에서 비롯된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교란시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이미 앓고 있는 당뇨병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당뇨병 환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면역력이 약해져 잇몸병이 훨씬 더 잘 생기고 한번 생기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잇몸병과 당뇨병은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동반자인 셈이죠. 한 연구에서는 잇몸병이 있는 경우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6배나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잇몸병을 일으키는 특정 세균인 진지발리스균이 뇌로 직접 침투하여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양치질을 게을리하는 사소한 습관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기억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입속의 시한폭탄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꼬박꼬박 양치질을 하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꼼꼼히 칫솔질을 해도 칫솔모가 닿지 않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단단히 껴있는 이물질과 세균은 겨우 40% 정도밖에 제거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60%의 세균 덩어리는 그대로 입안에 남아서 밤새도록 우리 잇몸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죠. 이 60%의 숨어있는 적을 완벽하게 소탕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바로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가 좁고 빽빽하게 붙어있는 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약 40에서 50cm 정도로 넉넉하게 끊어서 양쪽 가운데 손가락에 서너 번 감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팽팽하게 만든 뒤 톱질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치아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니라 치아의 옆면을 알파벳 CC 모양으로 감싸 안듯이 하여 잇몸 가장 깊숙한 곳부터 위쪽으로 서너 번 정도 쓸어 닦아주는 겁니다. 반대쪽 치아 면도 똑같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은 나이가 들거나 잇몸병으로 인해 잇몸이 조금 내려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긴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치아 사이 공간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굵으면 잇몸을 찔러 상처를 내고 너무 가늘면 닦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칫솔을 치아 사이에 넣고 안쪽과 바깥쪽에서 부드럽게 서너 번 왕복하며 닦아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만이라도 이렇게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여러분은 심장과 뇌 그리고 온몸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보험에 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입속 건강이 우리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입안의 세균이 온몸을 공격하는 숨겨진 시한폭탄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곳은 우리 건강의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저 하찮게 여기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평생 동안 우리 몸의 모든 무게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지탱해주는 고마운 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발에 생기는 문제, 특히 무좀이나 각질 같은 것을 그저 가렵고 조금 지저분한 피부병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지 하시면서 약 한 번 제대로 바르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태반이죠. 하지만 발에서 보내는 이 사소해 보이는 신호들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무서운 건강의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은 바로 발톱 무좀입니다. 피부에 있던 무좀균은 아주 쉽게 발톱까지 파고들어
발톱을 두껍고 누렇게 만들며 푸석푸석하게 부스러지는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한번 변형된 발톱은 정상적인 모양과 강도를 잃고 제멋대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도미노가 넘어갑니다. 바로 아주 고통스러운 내성 발톱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두꺼워지고 뒤틀린 발톱이 옆에 있는 부드러운 살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약간 거슬리는 정도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걸을 때마다 발톱, 모서리가 살을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세 번째 도미노,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발가락 끝이 아프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부위에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자신도 모르게 걸음걸이를 바꾸게 됩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발가락을 살짝 들고 걷거나 발의 바깥쪽 날로만 체중을 싣고 걷는 등 우리 몸이 스스로 부자연스러운 보행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단 며칠만 지속되어도 그 충격은 우리 몸의 다른 관절들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고관절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비대칭적인 압력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쪽 발목과 무릎에만 계속해서 무리가 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골반까지 미세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도미노, 즉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인 척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골반이 틀어지니 그 위에 얹혀있는 척추가 올바른 정렬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각종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 끝에 아주 작은 무좀 하나를 방치한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발 건강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도미노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무서운 이야기지만 특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 발 관리는 그야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매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의 발은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점은 신경병증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면 혈액 속의 높은 당분이 온몸의 말초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켜 특히 발의 감각을 아주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발에 뾰족한 것을 밟거나 신발에 쓸려 물집이 생기거나 뜨거운 것에 데어도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의 말초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어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까지 신선한 피가 잘 통하지 않게 합니다.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한번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 않고 세균에 감염되기도 아주 쉽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감각도 없고 피도 잘 통하지 않는 발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난 줄도 모른 채 며칠을 보내는 사이 그 상처는 금세 궤양으로 발전하고 세균 감염이 일어나 썩어 들어가는 당뇨발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발가락이나 발, 심지어 무릎 아래, 다리 전체를 절단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하고 중요한 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첫째,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비누를 이용해 미지근한 물로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둘째, 씻고 난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기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벽하게 말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 건조해지기 쉬운 발등과 발바닥, 뒤꿈치에는 보습제를 듬뿍 발라주되 습기가 차서 무좀이 생기기 쉬운 발가락 사이에는 절대로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톱은 너무 짧게 깎거나 양옆을 깊게 파내지 말고 항상 일자로 평평하게 깎아 내성 발톱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건강이라는 집의 가장 튼튼한 주춧돌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입속과 발의 건강, 우리 몸의 시작과 끝을 바치는 이 두 가지 주춧돌을 튼튼히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 몸 전체를 가장 넓게 감싸고 있는 최전선 방어막, 바로 피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해야만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개운하다고 느끼시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나빠질까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그 올바른 목욕법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두피 관리의 비밀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피부는 마치 수분을 가득 머금은 탱탱한 복숭아와 같습니다. 피부 속을 채우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가 튼튼하고 피부 표면에는 적당한 유분이 돌아 건강한 윤기가 흐르죠. 무엇보다 외부의 자극과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철통같이 지켜주는 피부 장벽 기능이 아주 강력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피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던 성분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피부의 전체적인 두께는 마치 여러 번 사용한 얇은 종이처럼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던 이 피부 장벽 기능이 현저하게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성벽이 오래되어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깨끗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탕에 가서 떼수건으로 피부가 빨개지도록 박박 밀어야만 묵은 때가 벗겨져 시원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소중한 보호막인 각질층을 강제로 벗겨내어 우리 피부를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 외부의 건조함과 세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주던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피부 장벽이 인위적으로 무너지면 피부는 수분을 지켜낼 힘을 잃어버려 극심한 건조증과 참기, 힘든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외부의 작은 알레르기 물질이나 세균이 너무나도 쉽게 피부 속으로 침투하여 각종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의 목욕은 때를 밀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약해진 피부 장벽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황금 원칙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푼다며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습관은 우리 피부에는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을 코팅하여 수분 증발을 막아주던 천연 보습막, 즉 피부 지질 성분을 모두 녹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름때가 잔뜩 묻은 프라이팬을 뜨거운 비눗물로 닦아내듯 우리 몸의 소중한 유분 보호막을 싹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을 잃은 피부는 걷잡을 수 없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가장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우리 체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정도의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목욕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속에 오래 있으면 피부가 수분을 빨아들여 더 촉촉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15분 이상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오히려 피부 세포를 단단하게 연결해 주던 성분들이 약해지면서 피부 속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욕을 오래 했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쪼글쪼글하고 건조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탕 목욕이든 샤워든 가급적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고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약해진 우리 피부를 위한 배려입니다. 세 번째 원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습의 황금 시간입니다. 목욕을 막 마친 우리 피부는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부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 수분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증발하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피부는 목욕 전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가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기를 닦은 후 아직 피부에 촉촉한 온기가 남아있는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피부에 튼튼한 보호막을 씌워주는 보습의 황금 시간입니다. 보습제는 아끼지 말고 듬뿍 그리고 팍팍 문지르기보다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듯 펴 바른다는 느낌으로 온몸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피부 관리의 원칙은 우리 머리의 피부, 즉 두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두피 역시 우리 몸의 소중한 피부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두피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와 땀, 그리고 미세먼지와 묵은 각질이 뒤엉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머리가 가렵고 비듬이 심해지는 지루성 두피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염증이 머리카락의 뿌리인 모낭까지 침투하는 모낭염으로 발전하게 되면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모근을 약화시켜 결국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 감는 것이 단순히 미용의 문제를 넘어 두피의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관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지식생활에서는 가정의학과 이로운 원장님과 함께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았던 청결 습관 속에 숨겨진 놀라운 장수의 비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입속 건강이 단순한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 뇌의 건강까지 결정짓는 전신 건강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입안에 세균이 온몸을 떠돌며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 그리고 하루 한 번의 치실이나 시간 칫솔 사용이 최고의 건강보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우리 몸의 주춧돌인 발의 작은 문제가 척추까지 무너뜨리는 무서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톱 무좀 하나를 방치한 결과가 전신의 균형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발을 매일 소중히 들여다보는 습관이야말로 100세 시대 건강의 가장 튼튼한 기초 공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목욕은 빼기가 아닌 더하기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를 미는 시원함보다 피부의 소중한 보호막을 지켜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3분 보습의 법칙도 함께 확인했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건강한 장수는 아주 특별하고 어려운 비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구석구석 정성껏 돌보는 일상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무심코 했던 양치질, 발 씻기, 목욕에 오늘 배운 의미와 정성을 조금만 더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건강하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돌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기둥이자 활력의 엔진인 근육을 지키고 키울 차례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 운동하기는 겁나고 헬스장은 가기 싫어서 그저 소파에만 앉아 계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분들을 위해 헬스장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하며 우리 몸을 살리는 생존 운동 3가지를 이로운 원장님과 함께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공개될 기적의 운동법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지식생활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지식생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